민심을 대변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 직접 실천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표심 글자 그대로 항상 누구나 의지가 강렬하고 열정적이고 꼭 이루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드높잖아요. 그게 이제 일이관이 돼서 수미일관되게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것.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 의정을 향해 끊임없이 행동으로 나서는 이병진 의원. 지금 만나봅니다. 제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지만 정치 입문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정치인. 초선 의원답지 않은 당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일 시작하는 아침도 남다릅니다. 보통 몇 시에 만나시는 거예요? 의원님 한 4시 50분 정도? 네, 그때 내려오세요. 오늘만이 아니고 매일 그러세요? 네, 등원하실 때는 항상 그 시간에 나오시죠. 자, 가자. 등원 후 매일 새벽 출근을 이어나가는 이병진 의원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아침에 당선된 후에는 더 일찍 일어나는 거죠. 보통 9시 업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머리가 명료한 시간에 확보할 수 있어서 그때 집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택에서 국회까지 이동하는 1시간 남짓의 시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상황들을 많이 기사화시켜서 보도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봐야만이 지역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어두웠던 새벽 하늘이 밝아지는 모습을 매일 보는 등원길. 마음을 다지며 시작하는 첫 일과는 법안 회의입니다. 법안대 한번 기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및 평택시의 해안 인재를 양성하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에 국립평택해양대학교 설립 근거 마련 조항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꼭 포기하지 말고 현지에서 이루어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귀한 이유. 국민을 위해 약속한 내용을 검토하고 실제 바꿀 수 있도록 움직이는 건데요. 그 첫걸음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입니다. 6월 10일 1호 법안을 시작으로 차산업, 해양생태계 보존과 농수산물 유통, 식생활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요. 대표 발의 32건, 공동 발의까지 포함하면 무려 300건이 넘는 민생 법안들입니다. 이름을 걸고 전력을 다하는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거 전혀 일정 문제 없는 거죠? 네,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10분 다 오시는 거고 외항으로 가서 평택강을 다 조망해서 보신다면은 평택에 대한 이미지 또 평택강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 자유무역 그 지대도 이렇게 버스로 직접 이동하시면서 보신다면은 이번에 큰 뭐 투자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봅니다. 진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로 오랜 시간 중국 전문가로 활동했었죠. 때문에 야당 중국통 인사로 불리는데요. 이번에 중국 실무진을 평택항으로 직접 초청하게 된 겁니다. 며칠 뒤 중국 산둥성 관계자 10여 명이 평택을 찾았습니다. 물류 거점으로 평택항의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는 자리. 컨테이너 85만 원이고 85만 원, 자동차는 165만 원대를 사무적인 회의는 있어 왔지만 직접적인 평택항 초청은 최초라고 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중국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31개의 성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산동성에도 평택강이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을 목도하고 제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게 산동성 대표단의 평택강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쪽 처장님, 사실 우리가 외교로 치면 특명 정권대사나 다름없는 산동성과 관련된 모든 무역 경제에 관련된 일은 다 처리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한국분이 중국에 투자한다면 또 그쪽에서 또 도움도 주시고, 중국분이 한국에 투자한다면 도움을 주는 그런 일종의 대표처입니다. 거기에 10여 명의 인사들이 오늘 공사다망에도 불구하고 평택을 방문해 주신 겁니다. 평택항은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4위. 그중 중국 컨테이너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진짜 매력은 서해대교 바깥쪽에 위치한 외항. 그 현장을 함께 둘러보는데요. 내항에서 이제 평택강을 바라봤다면 외항에서 평택강을 바라보게 되면 평택강의 입지적인 조건이 색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바로 여기에 투자라든지 평택강의 관심도가 시작될 수도 있고 또 끝점이 될 수도 있다. 시작점이자 끝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외항을 같이 안내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국내에 많은 항이 있지만 중국 교역항으로 평택을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권에는 평택 당진항이 유일무이한 중국권의 최고의 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좋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대면에 중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심이 11m에서 18m 정도의 수심을 자랑하는데 평균 한 14m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웬만한 배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육지에 둘러싸여 태풍이나 해일의 피해가 다른 항에 비해서 적죠. 또 자동차 전용 부두도 평택항의 강점입니다. 노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를 직접 이 부두에서 이렇게 선적을 못하고 이렇게 큰 부두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선적을 하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에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선적할 수 있도록 해놓은 아주 약간 평택만의 그 특수한 그리고 굉장히 발전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국내 1위라고? 국내 1위입니다. 자동차 여기서 수출 수입하는 게 거의 국내 1위로 하고 있습니다. 산둥성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와 몇 달에 걸쳐 이뤄진 만남. 오늘 일정하시는데 이병진 의원님 도움 주시거나 하는 거 있으셨을까요? 그럼요. 사실 6월달에 사무실 보면 얀따 할 때 하실 때 그대로 이제 좀 자기 쓰고 필요해 하면 제가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것도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오것을 지웠습니다. 진행하는 처음입니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진짜 아주 좋습니다. 그러보니까 물론 지금 산동성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나중에도 지금보다 많이 더 이용하고 가진 잠재력이 아주 큰 한국 같습니다. 산둥성은 중국 내 경제 규모 3위, 인구만 1억 명에 달할 정도로 한중 교육에 큰 가능성을 지닌 곳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역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을 직접 관여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 평택 당진항 발전 계획을 정부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말로만 있었던 평택항 당진항이 아니고 진정 경쟁력 있는 항구로 만들어냈다라는 것들을 제 정치생이 보여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제 산업의 중심지고, 그다음에 안보의 중심지고, 수출의 중심지라는 게 구도로만 위치할 것이 아니고 진정 평택에서 이루어냈다라는, 그 이루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이병진이 했다라는 걸 일단 지역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역민과 나라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실행력. 그 진심은 분명 손님들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看到就是整个港区的话，最后是我们最感兴趣的，就是那个后方地区。后方地区的话，我们目前不是在仁川操作的几个仓嘛，就是这个潘建它的仓库。我们最后也想落地到这个咱们平泽港，一直在港区附近，我们一直在找这个地方来落地。今天看到这个地方，让我们也非常的眼前一亮，非常的兴奋。 오늘의 만남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싹틔우겠죠.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받고 근데 평택항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분들이 이후에 바로 내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투자로 연결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국회로 오자마자 또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8 간담회실에서 그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를 모시고 가축 분묘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그 기후 변화와 더불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천여 톤이 이제 매년 발생된다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것인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있는데요. 매년 5천여 톤의 가축 분묘가 발생한답니다.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25년에는 대기환경보존법이 발효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각계의 최고 전문가가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역량을 집중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보배와 같은 시간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에게는 배우겠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고 바쁜 일정을 쪼개 참석하는 회의나 토론장에서는 농업인 입장을 대변해 할 말은 하는 의원으로 정치 뚝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재 이용이 곧 탄소 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 방탄유리천장 농협 이런 생각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의 50%도 여성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절반이 넘는 17건이 농축산, 식품, 해양수산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지역구 평택 자체가 농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평택시 전체 면적의 40%는 바로 농지. 평택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수용 씨. 황금빛으로 물드는 논의 추수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농번기 철마다 논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시내를 빈번하게 나와야 합니다. 농기계 수리 때문인데요. 크고 무거운 농기계가 도심으로 나오기엔 위험천만 그 자체입니다. 원래 농기계는 도로에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정이 농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기계가 어쩔 수 없이 차로로 와야 돼요. 차가 비켜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갈 데가 없어요. 농기계는 빠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농기계는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냥. 과거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점점 도심이 커지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뭐 양수기나 뭐 예측이나 이런 거 소 농기계만 와서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듯이 얘를 태고 끌고 올라 그러면 뭐 5톤 차나 아니면 출애라 들어오다가 꽝 좁으니까 그 지금 대형화 농기계가 돼가지고 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 그래서 얼른 우린 좀 큰 데로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온 이병진 의원. 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도 생길 요인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교통사고가 좀 났었습니다. 났었어요? 네. 진입로 넓힌다든지 저쪽을 좀
어떻게 매입해서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꾸만 발생되면은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예, 점점 도시화되면서 그런 게 되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네. 이쪽에 벌써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말이죠. 그런 문제가 없자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벌써 수리하려고 우리 농민들이 들어와 계신데 농지 가까이에 수리센터가 있으면 좋지만 법으로 묶여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장 나는 부분은 어디예요? 가장 많이 나는 게 이제 벽에는 앞에 날 쪽. 날이. 네. 그러니까 그 날에서 자르면서 이렇게 뒤로 막 돌리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엉키고 막 그러는 거죠. 많이 엉키고. 네. 부품 조달은 잘 돼요? 부품 같은 거? 부품은 웬만한 건 다 이제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 부속 센터에 센터 하면 바로 갖다 주세요? 저희가 자재로 가야 돼요. 가지러. 네. 또 그것도 인력도 문제가 네. 있으니까 또 갖고 오면 또 배달비 또 추가되고 막 그런다. 배달 자체가 안 돼요. 그래. 지역마다 부속 센터가 이제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디 있어요? 저기 안중까지 가야 돼요. 안중까지? 네. 여기도 한 40분 가야 되겠네, 그렇죠. 안중이면? 수리하는 곳에서는 부품을 판매할 수 없어 따로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영농 자재백화점이 있는데 지금 저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그 영농 자재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걸 꼭 이번 22대에서 개정해서 그런 그 현실과 불일치되어 있는 이런 그 법들을 다 완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달리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법안들.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사오든가 집에 갔다가 차 끌고 가서 차라리 사오기라도 하면 나아요. 그렇지 않고 택배로 시키면 이틀 3일 걸려요. 그럼 고치질 못하죠. 그동안에 일을 못하는 거죠. 2, 3일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기 일이 10일 이상 밀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 2, 3일이고 수리하고 또 내가 다른 일을 못하니까 굉장히 그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큰 거죠. 답답하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민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개선 좀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죠. 농촌 곳곳에 드러나지 못한 어려움을 찾아다니는 이병진 의원. 육묘장 문제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시멘트 공고리를 다 쳐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해서 재래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업도 더 늦고 노동력도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2만 장 파종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예상을 한 18만 장 보고 있고 거기에 충족될 수 있는 면적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0평을 땅을 또 추가로 샀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농협도 자체 부담하겠지만 우리 시나 도나 정부에서 책임 있게 지원이 이번에 돼야 되겠네요, 그죠? 네. 육묘장을 운영하는 농가 수익도 모종을 심어낼 인력도 줄어드는 상황. 농협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도 줄고 지금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서 육묘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일단 우리 농협에서 그것도 우리가 비용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만들어서 육묘시켜 가지고 각 농가에 배분해 주는 겁니다. 물론 최소 비용은 이제 농민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그런 것들이 계속 많이 필요해지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 지원, 농협 스스로 하기엔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이번에 차제에 저는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답답한 농촌의 현실. 현장과 입법을 오가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려 합니다. 며칠 뒤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진 의원. 농지와 가까운 곳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수리센터가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부품 수리와 판매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벽시 한 톨, 밤 한 알도 귀한 줄 아는 그에게
이곳은 나고 자란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쩐 여기 한번 인사 땄지 겸사겸사. 일 찍어야지. 1년 선배. 얼굴이 또 밝아지신 것 같은데? 뭘 밝아져 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다. 얼굴 웃으면 밝은 거지. 여기 올라갔더니 어머님하고 요가들 배우시더라고. 어렸을 때 모습? 뭘 기억해요? 뭐 같이 학교 다녔는데 여기서 예? 뉴스에 그렇게 자주 안 나오는 그런 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 집을 이건 개조한 거고 저기가 바로 뒷동산인데 저 집이 우리 집이거든요.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집. 내 고향, 가족과 이웃을 보듬는 마음으로 지역을 살피고 있는데요. 국회로 돌아가기 전 급하게 고향집 인근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이거 들어오는 다리 그 최용순 시내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은 지금 다 들어오는 거죠? 예. 그때 할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 했어야 되는 건데 다시 끌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가스 못 쓰니까 도시가스, 그죠? 도시가스 못 쓰. 그러니까 지금 LPG 동원 그러면은 바깥에다 설치해놓고 집은 아주 좋은데, 그죠? 집이 좋은데 가스가 안 들어와. LPG 가스를 집 외부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상태.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배달료 들어가지, 그다음에 가스 쓴 비용 들어가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이분들한테는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이외의 방법은 도시가스 라인을 설치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지하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바로 여기 평택은 여기서 시내는 3분,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약간 떨어졌다는 이름으로 같은 평택 시민이지만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게 현실인 거죠. 우리 평택시도 이렇지만 도농복합도시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적으로 말이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겠죠. 국가에서 심대하게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 나와서 청취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하여튼 건강하시고 최대한 빨리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 전자 빨리 들어오면 좋죠. 왜 좋아요? 생활하는 게 좋지. 물도 쓰고. 그런데 난 늙었으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들 며느리도 그렇지. 뭐 또 쓰면 쓰고 또 쓰고 사니까 좋지. 그런데 안 되니까 하죠. 곧바로 마을 이장단과 관계자, 주민과 함께 도시가스 연결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별도로 추가 예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또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서 지역 민원과 지역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지역이 또 활성화되는데 기여될 수 있는 부문들이 있다면 찾아서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그 자세로 부딪히면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보국 안민이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국민이 편안하고 어떤 외적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그 압력이라든지 그 어떤 리스크에 노정되지 않도록 살게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역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안한 일상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그를 며칠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지역구에 위치한 서해 수호관입니다. 제 지역은 바로 우리 안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최전방 서해 NLL을 수호하는 이함대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이함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직접 보고 특히 국방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제가 여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들렀던 특별한 공간.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막아낸 제2연평해전의 6 용사와 전투 중 부상당했던 장병들을 위해 건립된 장소입니다.
지역구 평택은 미군 캠프 험프리스와 함께 서해수호라는 중요한 안보를 맡고 있습니다. 희생과 다짐으로 나라를 수호했던 생생한 현장. 그 마음을 기억하며 자신이 걸어갈 정치의 길을 되새겨보는 이병진 의원입니다. 보국 안민의 마음으로 든든한 지역 지킴이를 꿈꾸는 그. 이곳에서 그는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게 될까요? 모든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입증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국회의원이었다. 바로 이제 산업의 중심지고 그다음에 안보의 중심지고 수출의 중심지라는 게 구도로만 위칠 것이 아니고 진정 평택에서 이루어냈다라는 그 이루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이병진이 했다라는 걸 일단 지역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삼축이 병진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병진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